소비자 행동론 8- 소비자 구전 및 혁신의 확산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 구전 및 혁신의 확산인데요. 소비자 구전은 전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대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예전에는 소비자 입소문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지금은 각종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구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확산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 내용 구전 부분은 별도로 빼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구전 커뮤니케이션 뜻은 뭡니까? 직역하면 의사소통이라는 뜻인데요. 구전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및 의견 손도력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구전이란 워드 오브 마우스라고 하는데, 중거 집단의 구성원, 고객, 판매원 등과 같은 2명 이상의 사람들 간의 인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내용, 말이 전달되는 내용, 이 내용이 구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피니언 리더십이라고 하는 의견 선도력인데요. 이 리더십이 있는데 어떤 제품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행사하는 영향 요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소비자 행동에서 구매 내용으로 본다면 구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상당수 사람들이 다수가 지지하는 것에 마음을 움직이는 밴드웨건 효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수가 지지하는 곳에 마음이 움직이는 현상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요. 요건 어떻게 사전적인 용어로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케팅에서 소비자의 움직임을 굳이 예를 들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제품에 관여하고 있는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들의 것을 우리가 오피니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수가 지지하는 것에 마음이 움직이는 이런 효과들까지를 감안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구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데요. 이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만족한 고객은 기업의 최상의 판매원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구전을 전해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와 같은 고가품, 어떤 사회 가시적 품목들은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재무나 성능 위험을 줄이는 수단을 쓴다 하는 내용인데요. 자동차라든가 의류라든가 가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쓴다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단어가 어렵게 구사되어 있습니다만 교재에.
그리고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광고나 마케팅에 의한 정보보다 구전으로 의사소통이 된 것들이 훨씬 신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전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라디오 광고보다 2배, 판매원보다 4배, 신문과 잡지보다 7배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끼리 의사소통한 내용, 그 구전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구매의 80% 이상이 구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구전은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인데요. 전자에 짧게 이야기했듯이 구전은 오늘날 SNS를 통해서 웹상에서 앱상에서 뭐 페이스북이니 또 뭐 인스타그램이니 카카오니 뭐 다양한 채널에서 밴드니 다양한 채널에서 또 유튜브 이런 채널들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더 집중된 구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수업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한번 한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잘하면 이번 8-2 수업이 진도가 빨리 나가면 8-3에서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9-1에서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에 없는 특강 내용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려 합니다. 자, 온라인 구전인데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온라인에서 구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소비자 간에 중요한 바이럴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그 외에 다양한 SNS 채널에서 지금 구전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럴 마케팅이란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그 두 사람이 또 다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해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터넷 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을 8-3이나 9-1 중에서 진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특강 형식으로 수업 진도 내용 중에 해주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구전이 되고 있다. 이것이 과거와 굉장히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구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재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진행해 주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구전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이렇게 쭉 봤더니요. 대중매체를 출발을 하는데 구전 과정의 2단계 모델 중에서 의견 선도자가 있고 수용자가 있는데요. 대중매체에서 바로 수용자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지만 구전 과정의 다단계 모델이 있는데 정보 통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의견 선도자가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내용들을 더 세부적으로 이해 쉽게 채널별로 강의를 특별히 해주겠다 하는 내용을 약속했습니다. 자, 구전 정보 추구 가능성인데요. 제품 구매 그리고 관여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제품 지식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구전 정보 추구 가능성이 높다, 낮다, 중간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성, 구전 정보 추구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오피니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걸 굳이 번역을 했더니 의견 선도력 이렇게 지금 우리 사전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견 선도자들은 대체로 집단에 속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대중매체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구전 의지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더 노출이 됐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단 속에 속하고 거기서 더 노출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혁신 의사소통자, 의견 추구자, 시장 전문가, 대리 소비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는데요. 혁신 의사소통자는 초기 구매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의견 추구자는 일반적으로 제품 범주에 관여되고 있어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장 전문가는 모든 유형의 시장 정보를 전달하는데 능동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 다음 대리 소비자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요. 의견 선도자들 내용들이 이렇게 움직이더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됐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씩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노베이션이란 사회 체계에서 10% 이상 수용되지 않는 아이디어, 제품 및 서비스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혁신성이란 다른 사회 구성원들보다 혁신을 채택할 때 상대적으로 조기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누가 더 다른 사회 구성원들보다 더 먼저 어떤 혁신을 채택할 때 혁신성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 차원에서 혁신을 정의했더니 시장을 새롭게 창조하거나 기존 경쟁 패턴, 고객 행위를 변화시키는 잠재력을 가진 신제품 프로세스 그리고 시스템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니즈와 기술적 만족도 관계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인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 이쪽은 기술이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환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도표를 그려봤더니 이쪽 흐름은 시간이고 이쪽은 제품 성능인데 제품 성능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도한 성능에 대부분 고객은 무관심해지는 그런 내용이 되더라. 그런데 지금 초기에는 하이테크 고객들은 더 나은 기술과 성능을 요구하면서 내용이 움직이는데 미충족 요구를 찾아내는 겁니다. 미충족 요구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 이거보다 미충족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고객들은 그쪽에서 움직이고 일상 소비 고객들은 편의성과 신뢰성 그리고 저가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가고 있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굳이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기술 및 감성 혁신의 중요성인데요. 요즘 감성 마케팅이라고 하죠. 여러분, 눈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보통 물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걸 좀 감성적으로 표현한다면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좀 더 감성적이죠.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감성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또 장미 한 송이를 팔면서 장미 한 송이 1,000원, 이거보단 사랑 한 송이라고 했을 때 훨씬 감성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널드 노먼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은 충분히 발전했다. 이제는 디자인과 브랜드 등 감성적 요소를 고려해야만 한다 하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성이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소비 목적이 기능적 필요성에서 라이프 스타일의 표현으로 변화하고 있다. 내 스타일이 이렇게 살고 있어 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표현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능적 목적에 소비자가 멈춰 있었는데 요즘은 라이프 스타일의 표현 이겁니다. 나 아주 맛있는 고가의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사진을 찍어서 표현합니다. 나 이런 데서 먹어. 나 이런 옷 샀어. 나 이런 데서 레저 스포츠를 즐겼어. 이렇게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류에서 그런 게 나타나고 자동차에서 나타나고 식품에서 가구에서 가전제품 등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려 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에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또한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차별화와 개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다름을 그리고 자기 개성을 추구하는 것이 요즘 소비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기능성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것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기능성은 이제 기술이 충분히 발달해서 기본이고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는데 소비자는 움직이더라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아이폰을 봤더니 컬러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도 그 가격이 비싸도 그 컬러의 가격을 더 지불하고 구매하는 고객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디자인 역량과 기업 성과 및 브랜드 자산 간의 관계인데요. 요 내용을 지금 디자인 역량과 기업 성과 및 브랜드 자산 간의 관계를 봤더니 애플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더라 하는 내용인데 애플은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줬다는 내용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별로 갭부터 소니, BMW, 삼성, 애플 이렇게 가는데 디자인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원의 크기는 디자인의 역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역량이 애플은 컸다 하는 내용입니다. 기술이 거의 충분히 발전해서 기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는 그 무엇인가를 찾는데 거기에는 감성적인 것, 그리고 자기 스타일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사용하는 제품에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해서 차별화를 구하는 이런 고객들의 소비 목적이 변화되고 있음을 여기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감성혁신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혁신의 유형을 봤더니요. 시장으로 새로움이 높은가 낮은가, 그리고 기업의 새로움이 높은가 낮은가 내용인데 여기에서 낮다부터 높다로 기업의 새로움, 시장의 새로움이 높다. 요 내용으로 봤을 때 프로테이지를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혁신의 유형, 이 내용이 어디에 미쳐 있는가 표를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려봤습니다. 자, 기술적 혁신과 상징적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는 기술적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불연속적 혁신과 동적으로 연속적인 혁신, 그 다음에 연속적인 혁신. 이게 혁신의 기술적 혁신의 내용이고요. 상징적 혁신을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혁신적 혁신. 상징적 혁신은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청바지도 디자이너가 만든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청바지는 어떤 상징적 혁신이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바지는 편하고 튼튼하고 또 젊음을 상징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만든다 이 내용이지만 편한 옷 이렇게 하지만 디자이너 청바지는 상황이 틀려지더라. 상징적 혁신이 들어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혁신의 수용과 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수용 과정과 확산 과정이 구별되어야 하는데요. 수용 과정과 확산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과정은 한 개인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과정을 수용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가 신제품을 수용할 것인지 혹은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거치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소비자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중에 신제품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정할 때 나타나는 단계를 수용 과정이라 한다. 근데 확산 과정은 사회 시스템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산 과정은 한 개인이 아닌 사회 시스템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수용 과정은 개인이라고 한다면 확산 과정은 시스템 내 구성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지하고 관심을 갖고 평가를 해서 시용을 해보고 수용을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인지, 혁신, 즉 신제품을 인지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몰랐을 때 인지라 합니다. 인지. 그 다음에 관심은 신제품에 대한 정보 탐색을 하게끔 자극을 받는다. 관심을 갖게 되죠. 광고를 하는데 저게 뭐지? 한번 알아보자. 어떤 걸까?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탐색을 하게 하는 것. 이게 관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TV 예를 들자면 미스트롯 내용이 나오는데 유난히도 광고가 많이 됐던 게 링티였죠. 그런데 음료수 링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관심을 갖게 돼요. 링티라는 게 있네. 그래서 정보 탐색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관심이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신제품을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고려합니다. 알아보더니 이 음료를 한번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까? 고려하는 거. 시용은 실제 시용해 본 겁니다. 신제품 가치에 대한 추정을 이제 한번 직접 시용을 해본 거예요. 상품 같은 것들은 사용을 해보겠죠. 그 다음에 수용을 합니다. 신제품을 완전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걸 요걸 수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혁신을 수용에서 확산까지 이 내용의 과정을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은 지금 혁신의 수용과 확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체에 지금 많이 나온 단어가 있는데 뭐죠? 신제품이라는 내용입니다.
신제품을 인지하고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하게 되고 신제품을 시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고려하고 신제품의 가치에 대한 것을 추정해서 시용해 보는 것. 그리고 신제품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래서 계속해서 신제품이란 키워드가 앞에 나온 것은 지금 혁신의 수용과 확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의 혁신 내용에 대해서 이번 8-2에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구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세부적인 특강을 이 교과 과정 내에서 지금 교재에 없는 내용을 해주기로 했고요. 지금 혁신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그리고 감성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감성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내용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혁신 수용과 확산에 대해서 인지부터 관심, 평가, 시용, 수용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 과정과 확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8-2 수업 여기서 마치고 8-3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